통계 공부는 슬기로운 통계생활. 이제 고전적인 분해 방법을 계산을 해볼 건데 막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단계별로 살펴볼 건데 0단계는 이제 m을 설정하는 거겠죠. 어떤 추세를 보고 싶은지를 일단 정하고, 그래서 예시를 들면 이제 월별 데이터인데 분기별 추세를 보고 싶다 하면 이제 m은 4가 되고, 월별 추세를 보고 싶다 하면 m은 12가 되고, 근데 일별 데이터인데 주별 패턴을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m은 7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m을 설정하고 합으로 분해할 건지 곱으로 분해할 건지 나눠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으로 분해하는 경우인데 1단계가 추세 주기 요소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m이 짝수이면 2 곱하기 m, ma로 계산하고 홀수면 그냥 그대로 m, ma로 계산합니다. 2단계가 관측지에서 추세 주기의 추정값을 빼는 거겠죠. 3단계는 추세 주기를 뺀 데이터를 각각의 계절 요소의 그룹별로 평균을 구한다. 이게 말로 보면 좀 이상한데 밑에 내용을 보면은 쉽게 이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m이 12인 월별 계절 요소를 계산한다고 생각하면은 데이터에서 2 곱하기 12ma로 계산을 한 추세 주기 요소를 원래 있던 YT 있죠? YT에서 뺀 후 그 데이터를 월별로 인덱스 바이해서 평균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3단계 결과값에서 계산된 값들의 평균을 구해서 각각의 결과값을 빼준다. 이 말이 그냥 그 계절 요소의 평균을 0으로 맞춰준다. 이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방금 계산했던 추세 주기 요소랑 계절 요소를 빼면 나머지 요소가 계산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 과정인데 클래시컬 디컴프라는 변수에 아까 봤던 그 트렌드, 시즈널, 랜덤, 시즈널 어드저스트 된 데이터 T십을 여기다 저장을 하고, 여기서 시즈널이라는 변수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제가 임의로 스텝별로 나눠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단계별로 살펴보면은 제가 스텝 2에서 인플로이드라는 관측지에서 트렌드를 계산해서 뺀 거죠. 트렌드는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12ma를 하면 되는 겁니다. 2 곱하기 12ma를 똑같이 계산해서 스텝 2 변수에 저장하고, 스텝 3가 말이 복잡했지만 인덱스 바이 먼스에서 스텝 2의 평균을 내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그리고 스텝 4는 이 변수에서 방금 스텝 3를 만들었는데 이 스텝 3를 유니크를 해서 민을 내는 겁니다. 유니크를 해주는 이유는 데이터가 주기가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인데 357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월수가 12니까 딱 떨어지지가 않아서 유니크를 한 다음에 민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거는 이해가 안 갔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인덱스 바이 먼스 해가지고 평균을 네. 굽기 때문에 유니크한 값이 12개로 나올 거잖아요. 네. 월별로 평균을 했으니까. 근데 이거를 뮤테이트로 해가지고 하나의 변수가 그냥 똑같이 만들어진 겁니다. 말로 보여드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calculate seasonal이라는 변수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데 변수의 개수가 357, 변수의 개수. 행위의 개수가 357개죠. 근데 먼스를 그룹으로 해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1부터 12월까지의 평균이 반복되면서 나타나겠죠. 75.48 해서 13번째 행을 보면은 75.48 똑같이 나타나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단순히 평균을 하게 되면은 357개를 평균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유니크한 값 12개를 뽑아서 평균을 하게 되는 겁니다. 12개월에 대한 평균을 또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유니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냥 이거 가져온 거에서 유니크를 하면 12개만 남겠죠. 이 12개에 대한 평균을 하는 겁니다. 이제 뭐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인플로이드에서 트렌드 제거하면 트렌드 없어진 변동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거를 내가 보고 싶은 주기로 나눈 다음에 주기별로 변동성의 민을 구해서 그거에 다시 민을 구한 건데 이거 지금 왜 하는 건지 지금 까먹었어요. 이거를 굳이 왜 민을 0으로 맞춰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스텝에서 그냥 이 계절 요소의 평균을 0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계절 요소의 평균을 0으로. 그러니까 트렌드를 빼면 네. 인플로이드 마이너스 트렌드일 때 남는 것이 지금 랜덤이랑 시즈널이 남는 네. 거죠. 네네.
그래서 계산 결과를 보면은 스텝별로 비교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스텝 2가 인플로에서 트렌드를 뺀 데이터였습니다. 그래서 NA가 좀 있죠. 그 다음에 스텝 3는 이제 월별로 평균을 낸 겁니다.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르죠. 이 시즈널의 평균은 아직 빼기 전이어서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빼면은 완전히 같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 5는 이제 계산된 트렌드랑 시즈널 요소를 빼면은 나머지 요소가 계산이 되는 거겠죠. 이게 합으로 분해하는 방법이었고요.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초반에 몇 개는 결집값이 존재하죠. 초반이랑 마지막에. 그리고 시즈널은 아까 거의 비슷해 보였던 게 아예 완전히 같은 주기를 나타내는 거였어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냥 완전히 반복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별 시즈널 요소를 매년 보면은 똑같은 걸로 확인할 수 있죠. 1990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그냥 일직선으로 나타내죠. 그 다음은 이제 곱으로 분해하는 방법인데요.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제 그 GG 서브 시리즈에서 어떤 거를 말하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요. 매년 1월 계절 요소가 있을 거고 2월 계절 요소가 있을 거고 하는데 그 매년이 같은 값이다. 음, 1990년에 시즈널 요소랑 91년도에 시즈널 요소랑 계속 쭉 그냥 똑같은 값이다. 왜냐하면은 그룹별로 평균을 전체 값을 평균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 위에 올려보시면 그 시즈널 그 4였나? 네. 그 빼주는 거 코드가 어디 있나요? 시즈널 4 이게 네, 뭐죠 지금? 이걸 뺀 다음에 제가 따로 이거는 그 코드를 안 보이게 해놨어요. 그냥 그러면 이거, 스텝 3에서 시즈널 4, 네네. 스텝 4를 뺀 거죠 지금. 그래서 시즈널 맞아요. 스텝 네, 5가 된 그런 거죠. 스텝? 네, 맞습니다. 곱으로 그리, 분해하는 방법인, 네. 그리고 지금 시즈널 구하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이제 랜덤이 뭐였죠? 그러면? 랜덤은 그냥 트렌드 계산한 거랑 시즌을 네. 계산한 거를 관측치에서 뺀 겁니다. 그러면은 랜덤의 평균은 뭐예요? 랜덤 한번 다시 볼까요? 위에서? 디컴포지션 거기서? 네. 이 한번 계산해 볼까요? 랜덤의 평균이 0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 네. 좋죠. 이게 시즈널의 평균이랑 같은 값인 것 같은데요. 그쵸. 이게 그러면은 그 랜덤 평균으로 가야지 등식이 맞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곱으로 분해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1단계에서 추세 주기 요소를 계산하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이제 2단계에서 YT에서 추세 주기를 뺐었는데 이번에는 나누는 거고 3단계에서는 이 계산된 값들의 계절 요소의 그룹별로 평균을 구하고 여기까지 이 3단계는 똑같습니다. 근데 4단계가 아까는 평균이 0이 되도록 조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3단계에서 나온 결과 요소들의 합이 m이 되도록 크기 조정을 해줍니다. 이 값이 시즈널 요소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12MA를 하기 때문에 M이 지금 12인 상황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로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저희가 2단계에서 인플로에서 트렌드를 나누고 인덱스 바이 먼스에서 스텝 2의 평균을 구한 게 스텝 3가 되겠죠. 지금 이것만 보아서도 이제 완전히 똑같아가지고 저는 이걸로 끝난 줄 알았었는데 마지막에 스케일 조정을 해줘야지 완전히 같게 됩니다. 이거를 똑같이 아까처럼 유니크로 해서 합하게 되면은 11.99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정확히 12로 맞춰줘야지 디컴포지션 함수를 썼을 때 나오는 시즈널과 완전히 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눈 다음에 12를 곱한 거죠. 왜냐면 12가 m이었으니까. 여기서 보면은 스텝 3나 스텝 4나 시즈널이나 다 똑같은데 완전히 소수점 밑에 자리까지 보면은 이게 시즈널이고 스텝 3랑 약간 뒤에 몇 자리가 다릅니다. 여기 스텝 4 마지막에 계산한 거는 완전히 같죠. 이렇게 계산된 거를 이제 마지막에 두 가지 요소를 빼면은 이제 나머지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전적인 시계 분해 방법이었고요. 그림 그려도 비슷합니다. 이제 한계점이 있었겠죠. 추세 주기의 추정치가 처음과 마지막에 결측값이 존재한다. 따라서 그거에 따른 나머지 요소도 계산할 수 없다가 있었겠고, 두 번째는 이제 급격한 상승과 하락을 지나치게 부드럽게 하는 경향이 있다. 세 번째는 계절 성분이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